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인이 당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연인 관계든 인간 관계든 최상의 관계 유지 방법과 최악의 관계 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최상과 최악의 그 중간 어딘가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가장 최상의 방법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최상의 관계예요. 하지만 가장 나쁜 관계는 뭐냐면, 누군가가 상대방을 지배를 하려거나 기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하는, 심리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대려고 하는데, 너무 완벽한 한 세트라서 궁합이 잘 맞아 보이겠지만 이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배를 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인생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본인의 욕구 그리고 본인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인생이 완전하게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기대기만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계속 케어해 주느라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나쁜 관계를 알게 되는 이런 징조들 5가지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징조를 보이게 된다면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뺏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의 행동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질투를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상대방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한지민 알지?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지민 알지? 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애가 한지민 닮았다? 그런데 한지민 닮았어. 예뻤어.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하다가 계속 하게 되면 왜 나한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지? 그 전 여친이 한지민을 닮았든 안 닮았든 상관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질투를 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질투를 느끼게 만들려고 화두를 던진다거나 상황을 만들어버린다거나 자꾸 그렇게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질투가 없는 사람도 질투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상황을 조작한다는 거죠. 특히 애인의 애정이나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을 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요. 나한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거나, 다른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을 때 질투를 느끼게 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나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 걸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데 애인이 질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별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자꾸 조작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두 번째가요,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애인이 자신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이런 선물을 줬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더라? 라든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너가 최고라고 하는데 왜 너는 나에 대해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죄책감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인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3번째가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애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거나 의심을 해요. 즉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너무 나르시시스트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인의 반응이 쌀쌀해지거나 애정이 사라진 것 같으면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자기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싼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막 초콜릿 같은 거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준다거나, 예쁜 옷을 입고 자기야 나 예쁘지? 그러면서 예쁜 척을 하면서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무조건 비난한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징조인데요.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정말 쓰레기고 나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너의 그 과거의 그 쓰레기 같은 애인보다 훨씬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내가 너한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고, 나 예전에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그 여자가 나를 배신을 하고 갔고 뒤통수를 치고 가서 그래 너무 상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애인의 마음 속에 나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심리적인 조작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줬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들면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어진 사람에 대한 비난이 도가 지나치다면 그 본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랑 헤어지더라도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일반적으로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를 해도요 꼭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요, 네 탓이야, 제 탓이야, 남 탓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만나고 있다면 한번 이 다섯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정말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 계속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풍파를 몰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관계들은요, 사전에 알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 특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